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햇볕이 강할 땐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신체 그 어느 부위보다 많은 자외선을 받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 두피인데요. 자외선 이외에도 여름철 날씨가 탈모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방송 들으시면서 탈모, 두피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빨리 보내주셔야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늦으시면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이신 이미석 테마 피부과의 이미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시자마자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루에 2번 감거든요. 네? 예, 밤에 감는 게 좋은가요? 아침에 감는 게 좋은가요? 그게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럴 때 낮에 그다음에 노폐물이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갔다 오신 분은 저녁에 감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잠자면서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침에 감아도 되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는 저녁에 감아야 된다, 누구는 아침에 감아야 된다 그러는데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본인 상태에 따라 하면 되고 또 횟수도 그래요. 횟수도 어떤 분은 하루 한 번만 해야 된다, 뭐 이틀에 한 번 해야 된다,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건조한 사람은 뭐 자주 할 필요 없는 건데 피지 분비가 많고 좀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끼는 분은 하루 2번, 3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두피나 모발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저는 제가 뭐 방송에서 깔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깔끔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에 제품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감는데 뭐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감는 방법이 너무 자극을 많이 준다거나 막 손톱으로 긋는다는 그런 것만 피하시고 그다음에 샴푸 린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씻는 게 중요해요. 그 성분들이 남아있으면 두피 손상이나 모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돌로 감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돌로 감거나 그다음에 빗도 아주 뾰족한 걸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자체가 모발에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손으로 할 때도 손톱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손끝에 피부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빠져야 탈모인가 이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이게 이 정도면 탈모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뭐 80개, 100개 빠지면 탈모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안 빠지다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다. 안 빠지다가 늘어나면. 그리고 머리카락이 갑자기 가늘어진다. 그러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보통은 한 80개 미만인데 뭐 이제 100개 이상이 되면 그건 또 탈모 의심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보다 많이 빠진다 그러면 좀 의심해야 되고 보통 그 카운트하는 거는 머리 감을 때 또 베개 벽에 이렇게 묻어놨을 때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이제 떨어지는 양을 합쳐서 3일 동안 합친 다음에 그걸 3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빠지냐 이런 걸로 이제 카운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자인 경우에 눈썹 위에다가 손 4마디를 올리면 보통은 헤어라인이 가려져요. 근데 안 가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올라가는 증상이 있다는 거 의심할 수 있고 또 머리카락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보통은 잘 안 빠지거든요. 빠져봤자 하나 좀 빼면. 근데 뭐 그게 한 서너 개, 뭐 너댓 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혹시 보이는 라디오 저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손가락 4마디인가요? 그렇죠. 4마디로 제 이마를 가렸을 때 그렇죠. 저는 그럼 탈모인가요? 탈모 아니죠. 탈모가 아니고 이마가 다 가려지면. 가려지죠. 그러니까 헤어라인이 가려져서.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탈모라고 하면 중년 남성들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또 남성들만 탈모 유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제 주위에도 여성들이 탈모 고민을 더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남성만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까? 아주 잘못됐죠. 여성도 탈모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여성은 그 남성 호르몬의 그 빠지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보통
그 유전적 탈모인데 예. 여성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좀 빠지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예. 또 그 헤어라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소가 있어요. 아로마타제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완전 대머리는 없는데 이제 여성의 경우는 헤어라인은 남아 있는데 보면 두피가 휑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주저앉고 예. 나중에 두피가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일단 탈모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 여성도 유전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요새 남성 말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1대1 어떤 경우는 여성분이 더 많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여성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탈모 유형도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네. 우리 탈모 보면은 M자형도 있고 그렇죠. 뭐 원형 탈모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원인에 따라서 좀 탈모 유형도 달라집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성형 탈모, 남자들 이렇게 유전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예. 또 뭐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형 탈모라고 그래서 빠지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원형 탈모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건 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모낭을 공격을 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도 있고 또 견인성 탈모라고 그래서 애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를 이렇게 비비 꼬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예. 또 성인도 일할 때 머리를 자꾸 잡아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탈모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질환이 있거나 어떤 뭐 출산하고 나서 또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스트레스에 빠지는 뭐 휴지기 탈모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탈모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날씨의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환절기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뭐 하기도 하고요. 네. 여름엔 또 볕을 많이 쬐서 네.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두피 건강이나 탈모에 영향을 줍니까? 줄 수는 있죠. 예. 보통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 뭐 피부도 이렇게 노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예. 모발도 사실은 그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모발도 손상이 있고 두피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예. 탈모 있는 사람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럴 경우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는 게 좋은데 어떤 분은 또 모자 쓰면 탈모가 심해지지 않냐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모자 잠깐 쓴다고 머리 탈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자주 좀 벗어서 환풍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요새 모자들이 또 잘 나와서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써서 자외선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모자를 써 주시고 또 양산 같은 걸로 좀 두피를 보호해야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뭐 사실 두피는 선크림을 바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자나 뭐 양산으로 좀 가리는 거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요새 또 두피에 바르는 그 선크림 그 성분이 들은 것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런 것 쓰는 것보다 일단은 지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모자, 양산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자, 여름철 두피 건강 지키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을 그래도 모자나 양산으로 막는 방법입니다. 두피 건강 좀 잘 지키시고요. 자, 지금부터 상담 받겠습니다. 지금 벌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탈모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고민 풀어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비퍼 선라이즈님께서는 탈모 관리에 좋은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린스를 자주 쓰지 않는다거나 아침 저녁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감는다거나 혹시 특별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머리를 감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샴푸나 린스가 안 남아 있는 게 좋고요. 또 여성인 경우에는 퍼머 그다음에 이 염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날 하는 건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염색과 파마를. 그게 사실은 염색 퍼머라는 게 모발을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색은 안에다 색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고 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백질 성분을 변형시켜서 꾸불꾸불하는 게 이제 펌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거나 하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피하시고 예. 머리 말릴 때도 너무 뜨거운 열로 말리는 것보다 그냥 자연 바람에 머리 말리는 게 좋아요. 그런 것 좀 하시고 예. 젖은 머리로 사실은 그냥 바로 자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예. 조금 젖은 머리가 아니라 좀 말리고 주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같은 거 많이 안 찌시고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고요. 요즘 그 모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예. 하도 요새 SNS 상에 무슨 뭘 쓰면 머리가 막 없던 머리도 자라고 뭐 한다는 뭐 샴푸, 린스 뭐 제품들이 많은데 네. 사실 없던 머리가 자라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걸 쓰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수 있죠. 빠지는 거를 조금 방지한다거나. 근데 그것도 완전 약을 쓰는 것처럼 방지하는 건 아니라서 예, 예. 손상을 안 주니까 손상 주는 것보단 좋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런 제품들을 같이 써주시면 예.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거기 너무 과잉하게 이렇게 믿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관련해서 보통 그 3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 대부분 좀 탈모 방지 샴푸들 많이 네. 쓰시거든요. 네네. 지금 4715번님께서도 탈모 샴푸 10년째 사용 중입니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예,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데 그걸 쓴다고 해서 없던 머리가 자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상도 보통 이제 샴푸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계면 활성제도 들어있고 두피나 뭐 이런 데 안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적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성분 중에는 좀 모발 성장에 좀 도움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안 쓰는 것보단 좋습니다. 한데 그거에 완전히 믿고 탈모 증상인데 나 이거 쓰면 머리 안 빠져라고 하다가 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탈모도 마찬가지 초기 치료 안 하면 그렇군요. 안 자라요. 예, 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네. 뭐 모자를 잠깐 쓴다고 탈모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모자를 하루 종일 쓰는 분들도 제 있죠. 주위에 보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모자를 가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벗어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또 땀이나 이런 거 막 차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는 머리를 한번 좀 중간중간에 감아주셔도 좋고 모자를 똑같은 거를 계속 쓰지 마시고요. 예. 모자를 몇 개 구비하셨다가 좀 자주 갈아 끼시면 좋아요. 예, 모자 예. 자체 내에 또 균도 있고 땀도 있고 노폐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자주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그런 노폐물이 탈모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일단 겁니까?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옛날엔 예. 지루성 피부염 같이 피부염이 있으면 그건 탈모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피 상태가 건강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모자도 좀 자주 예. 갈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머리는 며칠에 한 번 감는 게 좋은가요? 아침 저녁 언제 감을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서두에 뭐 횟수나 네. 뭐 아침 저녁 언제 감든지 상관은 네. 없다고 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2271번님, 미용실 가면 두피가 안 좋다며 스케일링이나 스파를 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이게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예. 일단 이제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아서 예. 저인 경우는 이제 환자들한테 일단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고 왜냐하면 두피나 이런 모발이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거기다 막 또 스케일링 같은 거 자극되는 걸 하게 되면 예. 오히려 그 자극 때문에 모근이 손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리고 하는 거는 괜찮겠죠. 예. 그런데 어떤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뭐 정상 두피라면 그 미장원이나 뭐 예. 이런 데서 미용실에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용실에서 정확한 진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지식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의사만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피에 이상이 있거나 탈모 증상이 있으면 일단 피부과 가셔서 예. 진단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미용실에서 하는 이런 케어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비싸죠. 네, 알겠습니다. 네. 4586번님, 얼마 전부터 두피에 뾰루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두피가 아프고 가끔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혹은 호르몬 때문인지 궁금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분은 지금 두피에 지금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까 얘기했던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뭐 모낭염이 있거나 그런 수도 있고 두피가 또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확대해 보면 혈관이 늘어나 있거나 예. 두피가 되게 얇거나
또 각질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미용실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못 모르고 그냥 막 하시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하고 두피를 좀 정상화 시켜놓고 뭐 그냥 또 계속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피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두피를 또 모발을 놔두는 것보다는 뭐 미용실 가서 가끔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서 해야 되겠죠. 이분은 병원에서 바르는 약이랑 샴푸랑 이런 걸 좀 처방받아서 쓰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빨리 병원 가서 가는 게 좋죠. 뭐 금방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번 했다고 완전히 좋아지진 않는데 정상화로 유지시키면 되니까 그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 탈모 관련 팩트체크 코너 속의 코너 준비했는데 오하나 05번님께서는 샴푸보다 세수비누가 더 좋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가요? 샴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샴푸가 세수비누는 굉장히 알칼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빨래비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알칼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발이나 모근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샴푸,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성인인데 막 애들 거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유분기가 많아서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 두피도 두피용을 쓰는 게 좋고 얼굴에는 얼굴용을 쓰는 게 좋고 거기 맞춰서 쓰는 게 좋아요. 또 왜냐하면 그 씻는 것도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에 따라 또 다양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성인지 뭐 지성인지도 있고요. 그런 걸 쓰는 게 훨씬 좋죠. 얼굴에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 군대 때 습관이 올인원 하나의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목욕탕 가면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인데요. 8703번님. 쌀뜨물은 어떻습니까 하셨네요. 쌀뜨물 뭐 나쁘지는 않지만 구태여 쌀뜨물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뜨물이 성분이 이제 옛날에는 피부에도 좋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또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 안에 농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쌀뜨물보다는 지금 제품으로 나오는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제품 나와 있는 거 쓰는 게 가장 정답이네요. 알겠습니다. 1632번님. 머리카락 나는 약이 있다고 해서 멀리까지 가서 비싼 약 처방받는 분도 있던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나는 약이 그렇게 그냥 물론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 두피 상태에 따라 쓰는 약도 다르고요. 이제 뭐 FDA 공인받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썼는데 좋더라. 뭐 남이 썼는데 뭐 어떤 분은 흰머리가 뭐 검은 머리가 되고 뭐 숱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기고 근데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만약에 그런 제품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병원 피부과 가셔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좋으면 아마 선생님이 쓰시라고 그럴 거고 만약에 해대면 쓰지 말라고 그러시겠죠. 한번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0618번님 두피가 붉고 따뜻하면 탈모가 온다고 하는데요.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질성 피부염이 있거나 두피가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샴푸 같은 것도 굉장히 순한 걸 써야 되겠죠. 자극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샴푸들을 좋아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걸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청결한 것보다는 두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샴푸랑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하는 건.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두피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209번님께서는 20대 아들 탈모 약을 복용 중인데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고요. 몸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탈모 약이 이제 잘 들으셔서 쓰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반드시. 왜냐하면 탈모 약을 먹고 이제 가임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은 못 만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나면 약간 남성인 경우에는 가슴이 약간 커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뭐 발기부전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크지는 않고 이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품 쓸 때도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쓰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탈모 주제에 관심 많았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교수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이미석 테마 피부과의 이미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